자, 왼쪽 위에 집 버튼이라고 있죠. 집 버튼. 이 집 버튼을 누르면 밖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그 프로젝트 관리하면 첫 화면으로 넘어가니까요. 나중에 사용하실 일이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화살표가 위쪽으로 향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내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이 다 끝나고 한 개의 동영상으로 묶어서 출력할 때 쓰는 버튼이니까 이거는 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메뉴가 있는데요. 세로로 길쭉하다 보니까 메뉴가 한눈에 다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 드래그해서 넘겨야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어떤 기능을 설명할 때 지금 내 메뉴 아래쪽 버튼이 보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옆으로 이렇게 한 번씩 쓱 넘겨 보시면 거기에 그 기능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왼쪽 아래 더하기 버튼은 지금 미처 가져오지 못한 클립들을 더 추가로 불러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자막을 넣을 때라든가 내 목소리를 더빙, 후시 녹음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요. 그리고 위쪽에 제일 큰 이거는 그냥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뷰어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모니터인데 모니터에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 내가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움직인 클립들의 현 위치가 나옵니다.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가 움직인 지점의 그림들이 위에 모니터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파란 줄이 있죠. 가운데 파란 줄이 보이실 겁니다. 이 파란 줄이 여기서는 슬라이더라고 부르고요. 원래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에서 말하는 용어로 부르면 플레이 헤드, 혹은 굳이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서 재생 헤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이 클립들을 움직이다가 멈춘 지점의 그 파란색 기준점이 모니터에 나오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왼쪽 중간을 보면 숫자가 2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시간대인데요. 위에 있는 시간대는 지금 내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곳의 시간대고요. 아래쪽에 있는 시간은 전체 클립들의 총 재생 시간을 합친 결과물의 시간입니다. 지금 저는 이 맨 앞으로 갔기 때문에 0초, 0분 00초 00 프레임이에요. 근데 움직이면은 그 숫자가 계속 증가되죠. 그러다 맨 마지막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전체 영상 시간이 3분 3초짜리 영상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하셨겠지만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손가락으로 움직일 때마다 이 클립들을 드래그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혹시 보셨나요? 제가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을 벌려서 확대를 했습니다. 자, 이 뒤쪽에 가서 사진 쪽을 확대해 볼게요. 지금 여기 썸네일이 너무 좁게 나와 있어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손가락을 벌려서 확대를 하면 꼼꼼하게 세밀하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 구조를 알고 싶다, 나는 영상들이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반대로 손가락을 오므리면 되죠. 이렇게 오므리면은 전체 영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소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다가 이 순서로 편집하겠네 쭉 넘겨보시다가 여기서 끝, 만족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꼼꼼하게 확대해서 편집을 하다가 나는 여기서 이 얼굴이 나오기 직전에 자를래, 혹은 얼굴 뒤에 여기 카메라가 돌아갈 때 자를래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셔야 되니까 확대 모드로 편집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작업을 하실 공간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이 공간인데요, 이 가운데 보이는 넓은 가로로 긴 공간을 타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편집할 소스들, 동영상, 사진, 음악, 자막 같은 소스들을 여기 배치하셔야 결과물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소스들은 결과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재생 버튼을 알려드릴게요. 재생 버튼은 다 아시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재생이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일시정지가 되고요. 오른쪽에 화살표가 2개 있고 왼쪽에 화살표가 2개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짝대기가 마주하고 있는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클립 이동 또는 클립 점프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이 클립의 맨 앞으로 딱 정확하게 가고 싶은데 거기서 멈추기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프리미어 러시는 자석 기능이 있어서 알아서 어느 정도는 멈춰주는데 그게 늘 정확한 곳에 멈추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영상의 시작 전부터 음악이 나오게 할래, 이 영상의 시작부터 자막이 나오게 할래 라고 할 때 정확하게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이전 장면부터 자막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정확하게 그 클립의 앞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요 클립 점프, 클립 이동 버튼으로 눌러서 그 자리로 가시고요. 반대로 그 클립의 맨 앞으로 가고 싶다 할 때도 요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클립 하나하나마다 끊어서 마디별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이 클립 이동, 클립 점프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이번에 막대기가 플레이 버튼 뒤쪽에 하고 있는 애는 뭐냐, 프레임 이동 버튼이에요.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영상은 수많은 그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동영상이 아니라 많은 연속된 그림의 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방송 영상의 경우는 1초에 30장의 그림이 지나갑니다. 그 30장의 그림 중 한 장을 뭐라고 부르냐? 한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할 때는 한 프레임 단위로 편집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끊고 여기까지 뭐 쓰고 여기까지 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라는 기준이 1, 2초가 아니라 한 프레임, 그러니까 뭐 30분의 1초 혹은 영화 쪽이면 24분의 1초 단위로 생각을 해야 미세한 차이도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시청자나 관객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씩 이동한다. 나는 여기서 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나오기 직전으로 가고 싶어. 근데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딱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이 프레임 이동 버튼을 누르면 반복해서 넘기다 보면은 원하는 지점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30분의 1초 혹은 24분의 1초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기능 버튼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세 가지가 버튼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 효과 이런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 편집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는 잘 안 보이는, 하지만 유용하게 써야 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왼쪽과 맨 끝쪽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프로젝트 에셋, 일종의 라이브러리, 보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프로젝트 안에 집어넣은 클립들을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뭐 열기를 해서 미리 볼 수도 있고, 타임라인에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러온 것들이니까 뭐 특별히 더 궁금하진 않으실 거예요. 불러올 때마다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트랙 버튼이에요. 트랙 확장 버튼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편집을 할 때 보면은 동영상을 한 개만 쭉 깔았어요. 근데 실제로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은 동영상 한 개로만 이야기를 끝내기 부족할 때가 있어요. 동영상 위에 동영상을 올려놔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이 트랙 개념인데요. 트랙은 동영상 위에 동영상, 자막, 그림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토샵을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층이 여러 개가 있을수록 다양한 편집을 화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관리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개는 있어야 되는데, 프리미어 러쉬는 비디오 트랙 4개, 오디오 트랙 4개를 지원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지금 메인 비디오 트랙이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 3개를 추가할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3개 추가할 수 있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아셔야 될 거는, 비디오는 한 트랙 위에 다른 비디오가 올라가면 아래 있는 비디오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 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이 트랙이 있고 그 밑에 소리를 깔아도 모든 소리가 합쳐져서 다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하다가 원래 원본 영상에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깔아요. 그리고 편집하다가 부족한 지점이 있어서 내가 후시 녹음을 하면 3개의 소리, 오디오 트랙 3개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가 다 합쳐져서 들립니다. 하지만 비디오는 맨 위에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위에 뒤에 있는 영상을 가져가 볼게요. 가져가는 건 쉽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면 돼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제가 혼자 떠들면서 어딘가를 걸어가는 동영상이었다가 지금은 거리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비디오 위에 비디오를 올려놓을 경우에는 아래 게 가려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투명 값을 갖고 있는 그래픽 자료들은 아래 게 비쳐 보여요. 가령 자막이 있죠. 자막 같은 경우 여러분이 제목을 영상 위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막 뒤로 까만 화면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막을 넣었는데 그게 영상 위에 뜨게 하고 싶어요. 간단해요. 그냥 자막 파일만 추가하면은 글씨를 제외한 뒤에 있는 그림은 그대로 비춰다 보입니다. 그거는 자막 글씨 이외에는 다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일반적인 동영상은 투명 값이 없기 때문에 이 비디오 트랙 위에 다른 비디오를 올려놓으면은 보이지 않는 거죠.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자막이나 투명 값을 갖고 있는 그림들, 로고라든가 그런 거를 위에 올리시면은 아래에 있는 비디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2개 이상의 정보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시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클립을 밑으로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이걸 꾹 눌러서 이동을 해야 될까요? 꾹 눌러서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위쪽에 있는
되돌리기 버튼, 실행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한 번을 눌러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꾹 눌러 볼게요. 꾹 누르면 실행 취소가 있고 다시 실행 버튼이 있죠. 실행 취소 버튼은 바로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전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다시 그걸 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같은 작업을 반복할까요? 아니죠. 여기서 다시 실행을 누르면 아까 내려놨던 거를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전 작업 단계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반복하는 것마다 전으로 혹은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실행 취소 버튼인데요. 보통은 그냥 이 한 번만 눌러서 이전으로 돌아가시던가 아니면 반복해서 눌러서 전으로만 갈 줄 아세요. 하지만 이게 지금 화면이 좁아서 그렇지 꾹 누르고 있으면 다시 실행 버튼도 띄울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되돌려 봤더니 별로네, 다시 실행했던 걸로 돌아갈래, 이후 작업 결과물을 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다시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변경을 했던 그게 다시 반영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지금 트랙 버튼까지 설명을 해드렸었죠. 다시 트랙을 끄겠습니다. 자, 트랙 버튼을 켜면, 자, 트랙 버튼에 비디오 트랙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1개 있고 하나, 둘, 3개까지 있어요. 그러면 총 4개인 거죠. 오디오 트랙도 아래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총 4개인 거죠.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비디오 트랙에는 비디오도 들어있고 오디오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오디오 트랙을 하나를 주고 있는 거니까 전체 비디오 트랙 4개, 오디오 트랙 4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로도 한계는 있지만 웬만한 영상을 만드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할 때 비디오를 하나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 영상을 올립니다.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보통 PIP라고 해요. 그림 안에 그림 올려놔요. 자막을 넣어요. 그리고 로고 같은 걸 넣어요. 이렇게 되면은 트랙마다 역할을 분리해 줄 경우 트랙 4개면 영상, PIP 영상, 자막, 그래픽 요소, 로고 이렇게 넣으면 4개로도 충분합니다. 소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음악 하나 깔고 원본 영상 소리 하면 2트랙이면 되고요. 내 목소리를 추가하고 싶다? 3트랙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유튜브 스타일로 효과음을 넣고 싶다? 그러면 4개면 됩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우리가 영화 만들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 영상이나 유튜브 정도의 영상을 만드시려면 오디오 트랙 4개, 비디오 트랙 4개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 비율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보는 영상은 가로 세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TV는 16대 9예요. 가로 16, 세로 9. 해상도는 다 다를지 몰라도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16대 9. 예전 스마트폰도 16대 9였다가 요즘에는 세로로 길쭉한 스마트폰이 많이 나오죠. 21대 9도 있고 이상한 비율의 화면도 있기 때문에 세로가 다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가로 기준으로 볼 때는 TV 기준으로 16대 9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찍으실 때 이왕이면은 가로로 찍으시고 가로 16대 9 영상으로 찍으시는 게 내가 영상을 만들 때도 좋고 많은 곳에서 상영할 때도 화면 손실, 잘리던가 그런 게 없이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SNS용 영상을 만든다, 혹은 대부분 요즘 보니까 스마트폰을 세워서 보내? 그러면 나는 세워서 봐도 꽉 차는 화면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은 여기서 9대 16을 선택하시면 9대 16 비율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16대 9와 다른 그만의 매력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9대 16 비율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가로 형태의 디스플레이로 상영을 할 때 양옆에 너무 많은 까만 화면이 생겨서 잘리죠. 아깝잖아요. 또 하나는 예전부터 수많은 미술이나 영상 기법들이 가로로 긴 비율로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로 영상으로 찍어버리면 사람 같은 경우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잘 나올 수 있지만, 혹은 얼굴이 나오면 요 가슴 정도까지 안 잘리고 나올 수 있지만 자막 같은 것을 넣기도 그렇고 좀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로 비율을 잘 쓴, 효과적으로 쓴 영상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이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촬영하시면 내가 찍을 땐 좋지만 편집을 한다든가 나중에 활용할 때 좋진 않습니다. 특정 플랫폼, 유튜브에서 쇼츠란 기능,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경우는 세로 비중이 크긴 하지만 대부분은 가로잖아요. 그러면 가로 16대 9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프리미어 러시의 장점 중 하나가 세로로 바꿨을 경우 자동으로 사람을 따라가면서 안 잘리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프리미어 러시의 인공지능이 알아서 얼굴을 따라다니면서 양옆에 잘리더라도 얼굴만은 살아남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화면 비율 기능입니다. 1대1 인스타그램 4대5
1대1 이런 인스타그램용 화면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16:9로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숨어있는 메뉴를 보기 위해서 쭉 넘겨보시면 3개의 버튼과 2개의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3개의 버튼은 편집 기능 버튼입니다. 가위는 영상을 중간에서 잘라내는 분할 버튼이고요. 더하기 버튼은 한 클립을 복제, 똑같은 거를 복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상 편집할 때 복제 기능을 뭘 쓸 일이 있을까 싶겠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휴지통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알겠죠? 삭제하는 버튼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편집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디오 확장 기능입니다. 이걸 누르면 오디오 확장을 해서 더 정밀하게 볼륨 같은 게 어느 정도 높낮이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면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웨이브폼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게 볼륨이거든요. 음량이에요. 여기 이렇게 조용하게 가다가 여기서 볼륨이 확 커진다는 게 느껴지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자수가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냥 쉬기에 좋습니다. 이 지점에서 볼륨이 바람 때문에 확 잡음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작게 접어두고 보면은 차이가 심하지 않아서 이게 시끄러운가? 귀로 듣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굳이 귀로 안 들어도 이것만 봐도 아, 여기는 갑자기 시끄러워지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이 영상을 맨 뒤로 가져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꾹 눌러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클립 이동을 하려면 한 개씩 이동했어야 됐어요. 영상 이거 한 개 빼고 나머지 모두를 맨 앞으로 가져가고 싶으면 여러 번을 반복했어야 됐는데 몇 달 전에 추가된 기능이 이 다중 선택, 여러 개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림 5장이 있어요. 이 5장의 그림을 다시 맨 뒤로 가져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 선택 버튼을 누르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면 주황색 상자가 쌓여지는 게 보이시죠? 선택이 됐다는 표시입니다. 이거를 잡고 꾹 눌러서 뒤로 이동을 하면 5장의 그림이 동시에 이동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안 돼서 일일이 옮겼어야 됐어요. 클립마다 선택을 해서. 그런데 이제는 아주 편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켜 있으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동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본의 아니게 영상 편집 기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렸는데요. 클립 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다가 이 클립, 이 긴 클립이 맨 앞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꾹 누르고 있다가 손을 떼지 않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꾹 누르고 있다가 이동. 그러면 여기로 오겠다는 소리니까 손을 놓으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맨 앞에 있던 클립이 뒤로 간 거죠. 다시 이 그림, 이 길에서 찍은 이 영상을 맨 뒤로 가져가고 싶다. 꾹 누르고 뒤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재생을 해볼게요. 잘 되고 있는 게 보일 거고요. 전체 3분 3초짜리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클립 배치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